명탐정 셜록 홈즈 10일 늙은 물감 제조업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왓슨이 홈즈를 만나러 갔을 때 마침 웬 노인 한 사람이 홈즈의 방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등은 굽고 표정은 일그러져 있어서 무척이나 힘들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왓슨은 노인이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홈즈는 왠지 우울해 보이는 표정으로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왓슨을 보고는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방금 보았나? 조금 전에 나간 노인 말인가? 그래. 자네가 볼 땐 어때 보였나? 무척 쓸쓸하고 딱해 보였네. 그래 왓슨, 자네도 사람 보는 눈이 있군. 그 노인은 정말 딱한 사람이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었으니. 하지만 어찌 보면 산다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나? 그 노인과 같은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뭔가 열심히 꿈을 꾸고 쫓고 이루어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남는 건 무엇일까? 모두가 허상일지도 모르네. 오늘따라 꽤 심각하군. 그나저나 조금 전 그 노인이 자네에게 사건을 의뢰했나? 나에게 와서 상담을 했으니 의뢰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 어찌 보면 경찰서에서 그 노인을 내게 떠맡긴 셈이 되었어. 이건 마치 큰 병원에서 환자를 맡았다가 도저히 치료할 수 없으니까 동네의 작은 병원에 내보낸 것과 같네.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도 손을 쓸 수 없으니까 환자에겐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설득하면서 말이야. 도대체 어떤 사건인데? 홈즈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서류 봉투와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삼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세 왓슨.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내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시기야. 아마 엠벌리에겐 체스를 두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던 것 같아. 루이섬에 있는 저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와 똑같은 취미를 가진 젊은 의사가 살았네. 내가 그의 이름도 적어놨는데. 그래, 레이 어니스트로군. 체스를 두러 자주 찾아와서 두 사람은 꽤 친해졌다고 해. 물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엠벌리의 부인과 젊은 의사 어니스도 점점 친해졌고 말이야. 엠벌리 씨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맞았다고 하더군. 그러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지난주에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네. 사랑의 도피를 한 셈이지. 그것도 그냥 달아난 게 아니라 엠벌리 씨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서류 상자를 가지고 갔다네. 그 안에는 현금은 물론 상당한 액수의 증권도 들어있었다네. 과연 우리가 사라진 그의 부인과 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까? 비록 흔하디 흔한 사건이지만 엠벌리 씨에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린 일일세. 그럼 자네는 이제 어떡할 생각인가? 그래, 그거야말로 지금 꼭 필요한 질문이지. 나도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참이었어. 하지만 사실 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먼저 들어온 사건을 오늘 내일 중으로 해결해야 하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노이섬에 가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자네가 나 대신 현장을 좀 가보면 어떨까? 노인도 조금 전에 나더러 꼭 자기 집에 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미리 내 사정을 이야기해두긴 했네. 아마 일일 탐정 역할을 맡은 멋쟁이 의사 선생님이 가도 반가워할 거야.
잠시 망설이던 왓슨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내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네. 이렇게 해서 왓슨은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의 햇볕을 받으며 로이섬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왓슨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은 영국 전체를 여름의 태양만큼이나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왓슨이 로이섬에서 조사를 마친 뒤 다시 베이커 거리로 돌아왔을 때는 어두운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왓슨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홈즈에게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왓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홈즈는 푹신한 안락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몸을 깊숙이 파묻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을 자는 듯 눈을 감고 듣고 있다가는 왓슨이 잠시 말을 멈추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는 날카로운 회색빛 눈동자로 왓슨을 째려보듯 쳐다보았습니다. 홈즈, 엠벌리 씨의 저택은 낙원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더군. 그가 편안하게 쉬기 위해 마련한 집이라서 그런 것 같아. 자네가 보면 꽤 흥미를 느낄 만한 곳이 있는 집인데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귀족이 평민들 사이로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 집 주변에는 허름한 시골 도로와 단조로운 벽돌집뿐이었네. 그 한가운데 마치 외로운 섬처럼 홀로 떠있는 고즈넉하고 유서 깊은 저택. 그리고 그 둘레에는 이끼가 뒤덮인 칸칸의 돌들이 햇볕을 받아. 왓슨의 설명을 듣던 홈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왓슨, 자네 지금 시를 쓰고 있나? 그냥 벽돌담이 둘러쳐져 있는 걸로 알아듣겠네. 그래. 아무튼 그 벽돌담이 하염없이 길게 둘러쳐져 있었어. 그래서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어떤 사내에게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그 집이 엠벌리 씨의 저택인 줄도 몰랐을 거야.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사내라고? 큰 키에 가무잡잡한 얼굴이었어. 게다가 콧수염이 짙게 나 있어서 꼭 군인처럼 보이기도 했네. 그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 내가 엠벌리 씨의 집이 어디인지 아느냐고 묻자 바로 그 벽돌담이 둘러쳐진 집이라고 가르쳐 주었지. 그러면서 왠지 미심쩍은 눈빛으로 날 바라보더군. 아무튼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정문으로 들어서는데 마침 그 노인 엠벌리 씨가 현관에서 정문을 향해 난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네. 아까 오전에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낮에 다시 자세히 보니까 좀 특이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 나도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네. 자네도 나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니 흥미롭군. 아침에 보았을 때처럼 그는 등이 여전히 굽어 있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더군. 가만히 보니 어깨와 가슴은 장종처럼 똑 벌어져 있던걸? 힘께나 쓸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는 삐쩍 말라 있더군. 혹시 그 노인의 왼쪽 구두는 쭈글쭈글 주름이 잡혀 있지만 오른쪽은 멀쩡하지 않던가? 거기까진 눈여겨보지 않아서 모르겠네. 그랬군. 난 아침에 글을 보고 한쪽 다리가 의족이란 걸 알았네. 자, 이야기를 계속해주게. 그는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희끗희끗한 옆머리는 구불구불 내려와 있고 얼굴 표정은 잔뜩 굳어 있고 이마와 뺨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네. 자네도 제법 꼼꼼하게 관찰하는군. 그래, 그 노인이 무슨 말을 하던가. 나를 보자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쏟아내더군. 노인과 나는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네. 정문에서 저택 현관 쪽으로 가는 동안 주변을 한눈에 살필 수 있었는데 정원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더군.
꽃과 풀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잡초로 뒤덮여 있었어. 어떤 여성이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했겠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 마찬가지였네. 어수선하게 이것저것 어질러져 있고 벽이며 바닥은 얼룩덜룩 때가 타기도 하고 구석구석 먼지투성이었지. 이 딱한 노인네도 집안 꼴이 엉망이란 걸 알고 어떻게든 수리를 해보려고 한 것 같았네. 거실 안쪽에 초록색 페인트통이 여럿 놓여 있었지. 그러고 보니 조금 전까지도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붓이 담겨진 통이 있었고 그의 왼손에도 페인트가 조금 묻어 있었거든. 노인은 나를 서재로 안내하고는 한참 동안 넋두리를 늘어놓았네. 자네가 직접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 같기도 했어. 노인네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볼까?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소. 그렇게 유명한 탐정 나으리께서 나처럼 재산을 몽땅 잃고 빈털터리가 된 늙어빠진 이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겠지. 그래서 내가 말해줬네. 내 친구 홈즈는 돈을 보고 사건을 맡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자 노인이 말하더군. 물론 그러시겠죠. 압니다. 알아요. 홈즈 선생은 흥미를 느끼는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질 뿐이라지요? 마치 예술을 하듯 추리를 한다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평범하고 흔한 사건이라도 다 나름대로 연구할 만한 거리가 있는 법이라오. 이런 경우엔 얼마나 끔찍하고 사악한 배신이 있었는 줄 아시오? 난 정말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해줬소이다. 아마 그녀만큼 훌륭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요. 그리고 그 뻔뻔한 놈, 나는 그 녀석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대해주었소.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왓슨 선생, 정말 끔찍하지 않소? 믿을 사람 하나 없는 무서운 세상이요. 노인은 1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울분을 토해냈네. 난 정말 듣기 힘들 지경이었어. 그래도 그에게 무슨 나쁜 의도 같은 건 없는 듯 했네. 저택에서는 그 노인과 아내인 엠벌리 부인 이렇게 단둘이 지냈다고 하네. 아침에 와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가정부가 한 명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날 그의 아내와 젊은 의사 어니스트가 재산을 몽땅 훔쳐가지고 사라진 날 말일세. 노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헤이마켓에 극장표 2장을 샀었다더군. 그것도 아주 좋은 좌석으로 말이야. 그런데 막 저택을 나서려 할 때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혼자서 극장을 갔다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아내를 위해 샀던 표를 나에게 보여주기도 했거든. 이거 참 재미있군. 홈즈는 이 사건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보게 왓슨. 내가 꼭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실감나게도 잘하는걸? 그런데 극장표를 보여주었다고 했지? 혹시 좌석 번호도 기억하나?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홈즈의 칭찬에 신이 난 왓슨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31번이었네. 우연히 내가 학교 다닐 때의 번호와 같아서 외우기 쉬웠어. 오, 정말 훌륭해 왓슨. 그렇다면 엠벌리의 좌석은 30번 아니면 32번이었겠군. 맞네. 그리고 비열이었어. 잘했어 왓슨.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나? 엠벌리는 금고실이라고 이름 붙인 방을 보여주었어. 그 방은 정말로 도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금고실처럼 철제문과 셔터까지 설치되어 있었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몰래 열쇠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야. 두 사람이 도망가면서 7,000파운드 정도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빼내어 갔다는군. 유가증권? 그건 은행이나 증권거래소 같은 곳에 가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렇지. 그래서 노인은 서둘러 경찰에 증권 목록을 신고해 놓았다고 하네.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발각되고 말 테니 그건 쓸 수가 없을 걸세. 아무튼 그날 밤늦게 극장에서 돌아와 보니 아내가 사라져 있고 금고실 문은 열려 있었다네. 편지나 메모 같은 것도 남겨놓지 않았다지. 그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종족을 감춘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찾을 수가 없었다네. 홈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왓슨, 그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고 했지? 어디를 칠하던 중이었나? 복도의 벽을 칠하던 중이었어. 금고실의 문과 벽은 이미 칠을 마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집안에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글쎄, 좀 그렇긴 해. 하지만 엠벌리 씨는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아서 집수리를 하는 중이라고 했네. 그 노인네가 좀 별난 사람이긴 하지? 그는 아내의 사진이 눈에 띄자 내가 보는 데서 마구 찍기도 하더군. 이 뻔뻔스런 낯짝을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어 하고 소리치면서 말이야. 자네가 보기에 이상한 점은 또 없었나?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네. 좀 놀라웠어. 노인과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기 위해 기차에 올라탔는데 열차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한 사내가 옆칸으로 얼른 뛰어오르더군.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잖나. 틀림없이 그 사내는 아까 나에게 노인의 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 좀 신경이 쓰였는데 나중에 런던에 와서도 다시 한번 그의 모습을 언뜻 보았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놓쳐버렸어. 그자는 분명히 나를 미행했던 것 같아. 가무잡잡한 얼굴에 키가 크고 콧수염이 난 사람이라고 했지? 혹시 회색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던가? 홈즈의 물음에 왓슨은 흠칫 놀랐습니다. 아니 홈즈, 자네 꼭 마법사 같군. 그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나? 자네 말이 맞아. 회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네. 그리고 빨간 십자가 모양의 넥타이핀을 하고 있었겠지. 왓슨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봐 홈즈,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아주 간단한 추리야 왓슨.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닐세. 아무튼 처음에 나는 이 사건이 너무 단순하고 시시해서 별 관심이 없었네. 하지만 자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네. 자네는 중요한 단서들을 모두 놓쳐버리긴 했지만 자네가 들려준 이야기들 속에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 숨어 있어. 뭐야? 내가 무슨 단서를 놓친 건가? 왓슨, 내가 한 말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게. 자네를 탓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같더라면 이처럼 훌륭하게 여러 가지를 알아내지 못했을 거야. 자네가 해낸 것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했을걸? 하지만 자네가 중요한 핵심을 놓친 건 분명해. 그 저택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엠벌리 노인과 그 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던가. 이웃들의 평판을 들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네. 또 젊은 의사인 어니스트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결혼을 한 사람은 아닌가? 엠벌리 부인의 행실은 어떤가? 아마 자네의 관찰력과 특유의 부드러운 성격을 잘 활용했더라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었을 거야. 우체국 직원이나 채소가게 아주머니 혹은 동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결정적인 단서까지도 얻어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 그런 거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할 수 있네.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알아보았네. 요즘엔 전화기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지 않나? 그걸로 런던 경찰청에 연락해서 이 방에 가만히 앉은 채로 중요한 것들을 좀 알아냈지.
그 정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단 엠벌리가 자네에게 한 말은 모두 사실이야. 또 마을 사람들의 평판에 따르면 그는 꽤나 인색한 구두쇠였고 아내에게도 무척 엄격했다는군. 심지어 엠벌리 부인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협박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다지. 물리적인 폭력까지 썼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젊은 의사인 어니스트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고 엠벌리와 체스를 두기 위해 종종 놀러 오다가 나중엔 자기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다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엠벌리 부인과 젊은 의사가 서로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은 명백해 보여. 엠벌리가 말한 대로야. 이튿날 아침 왓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탁자로 가보니 빈 접시에 토스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달걀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홈즈가 휘갈겨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왓슨, 아무래도 엠벌리 씨를 만나서 확인해봐야 할 게 있네. 그걸 알아야 내가 이 사건을 가지고 더 고민할지 아니면 손을 뗄지 결정할 수 있겠어. 자네의 힘이 또 필요할지 모르네. 이따 오후 3시쯤에 집에 있어주게. SH. 쪽지에 쓰여있던 대로 홈즈는 그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는 뭔가의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왓슨, 혹시 엠벌리 씨가 이곳에 오지 않았나? 안 왔는걸? 왜 아직 오지 않았지? 하지만 잠시 후 그 노인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어리둥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홈즈 선생,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웬 전보를 받았소이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선생이 한번 보시오. 엠벌리가 건네준 전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도난당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먼 목사. 거길 찾아가는 건 쓸데없는 짓이오. 시간 낭비에 돈 낭비랑 말이오. 글쎄요. 틀림없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쳤겠죠. 목사라는 분이 괜히 그런 것으로 장난칠 리 있습니까? 당장 출발하겠다고 정보를 보내세요. 실소이다. 가지 않겠소. 엠벌리가 거절하자 홈즈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경찰 쪽에서 엠벌리 씨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롭고 중요한 정보가 나타났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저로서도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혹시 사건을 해결하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니겠죠? 홈즈의 말에 엠벌리는 흠칫 놀랐습니다. 정 그렇다면 가보긴 하겠소만 이건 정말 헛수고요. 이름도 생전 처음 듣는 자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안단 말이오? 나 참. 엠벌리는 마지못해 왓슨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차를 타기 전 홈즈는 왓슨을 살짝 불러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노인을 반드시 리틀 펄링턴으로 모셔가야 하네. 만약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절대로 안 가겠다고 도망쳐버리면 얼른 전화국으로 가서 나에게 연락해주게. 리틀 펄링턴은 런던에서 아주 멀지는 않았지만 찾아가기가 꽤나 번거로운 곳입니다. 기차는 중간에서 갈아타야 했고 찜통 같은 더위에 하필 열차는 거북이처럼 느려 터졌습니다. 더구나 엠벌리는 여행하는 동안 내내 인상을 팍팍 쓰며 틈날 때마다 왓슨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왓슨은 짜증과 분노를 삼키며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차는 리틀 펄링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차를 타고 몇 킬로미터를 덜컹덜컹 달려가서야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왓슨과 엠벌리가 교회로 들어서자 몸집이 크고 위험 있어 보이는 목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두 분께선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엠벌리 씨에게 보내신 전보를 보고 찾아왔습니다만. 왓슨의 말에 목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보라니요? 저는 이분께 전보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왓슨과 엠벌리는 교회에서 나와 낯선 길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홈즈에게 전보라도 쳐보려고 전신국으로 갔지만 이미 저녁이 다 되어서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마침 역 근처의 작은 호텔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왓슨은 그곳으로 들어가 홈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왓슨이 엘몬 목사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하자 홈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로군. 이제 어쩌면 좋은가, 홈즈? 그냥 서둘러 런던으로 돌아가야겠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왓슨, 아마 오늘 그쪽에서 돌아오는 기차는 벌써 끊어졌을 거야.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그런 시골 구석에서 까칠한 노인네와 하룻밤을 묵게 됐으니. 그래도 모처럼 그런 곳에 갔으니 시골에서나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돌아오기나. 엠벌리 노인과도 알콩달콩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말이야. 왓슨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듯 했지만 전화기 속으로는 애써 웃음을 흘려보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홈즈의 쿡쿡거리는 웃음소리가 언뜻 들려왔습니다. 왓슨은 그 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과연 엠벌리는 소문대로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리틀 펄링턴으로 올 때도 제일 싼 3등석을 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숙박비를 지불할 때에도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한참 동안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사건건 그런 식이어서 이튿날 런던에 도착할 무렵에 왓슨도 엠벌리도 최악의 기분이었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베이커 거리에 들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홈즈에게 또 다른 좋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왓슨이 말하자 엠벌리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쳇, 홈즈 선생이라고 별것 없던걸. 그러면서도 결국은 왓슨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왓슨이 엠벌리를 데리고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으로 갔으나 홈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왓슨을 맞이한 것은 홈즈가 남겨놓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내용은 루이섬에 먼저 가 있을 테니 그곳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왓슨은 다시 엠벌리와 함께 루이섬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홈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홈즈와 함께 거실에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은 큰 키에 가무잡잡한 얼굴, 그리고 짙은 콧수염의 사내였습니다. 빨간색 십자가 모양의 넥타이 핀을 하고 있었고 회색 선글라스는 벗어서 주머니에 꽂고 있었습니다. 왓슨이 놀라자 홈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하겠네. 이쪽은 바컷이라고 하네.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고 조사해 왔다더군. 그 두 사람을 보고 엠벌리 역시 크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홈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나 바컷 씨는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똑같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엠벌리 씨. 엠벌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굳은 얼굴과 휘둥그레진 눈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알고 싶은 게 무엇이오, 홈즈 선생?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소?